시청자 여러분,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인구가 그 감소가 원인이 아닙니까? 여기 그 대책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보도에 의하면 전북 남원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23개 읍면동 주민 44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대표적 혐오 시설로 꼽히는 교도소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였다고 하죠. 결과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320명, 즉 72.6%가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교도소를 지어도 좋다는 의견은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 교도소 유치를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접했던 남원시는 주민들이 교정시설 또는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11년 물론 강원도 영월교도소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자 주민들 인식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대구 경북지역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라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니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효과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교도소를 유치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도소라는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재소자나 교정직 공무원들의 지역 농산물로 대규모 급식 효과와 면역의 유치 등 효과로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교도소라는 공공기관이 들어선 포항교도소 경우도 그렇습니다. 2005년 8월 포항 북구 홍해읍에 들어선 포항교도소에서는 수용자 1,300명, 직원 320명으로서 여기도 대규모 인원이 매일 먹는 음식 대부분은 포항 경제를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반찬 등 부식물은 물론 포항 10개 업체에서 납품받는데 연간 16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그 기관이 포항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들이는 쌀만 해도 연간 240톤 5억 원 상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공공시설에 일단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미결 수용자와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해서 접견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경우에는 월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허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경우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강원도 영월 경우에도 보통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는 400명가량이라면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과 지원 인력은 140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 대부분은 관사에서 생활하며 2년 내지 3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만 관사가 싫어서 영월 시내에 아파트 입주하여 영월에 정착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태백시 담당자는 한 언론기관의 인터뷰에서 태백시에 이런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면 재소자 1,500명에다가 관리 직원이 상주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경북 포항시 경우도 포항시 한 공무원은 만일 이런 공공시설 포항시에 유치한다면은 수용실 등에 들어가는 우편, 신문 등에는 연간 약 4억 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외부 진료 치료비도 1억 원 상당의 지역병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만드는 종이가 가방 등의 제품은 포항지역 10개 업체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수용자들이 만든 제품은 수용자 생산 제품인 경우 부가세가 붙지 않아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것은 수용자 면회 등을 위해서
그 가족이나 변호인 접견 등 방문인들이 쓰는 돈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해 포항교도소 접견 방문인은 34,000명으로 이들이 식사, 주요, 숙박 등에 쓴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관리하는 교도소 직원들이 지역에 소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는 것이죠. 교도소 측이 이를 추계해보니 연간 98억 원어치가량이 된다고 집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경제면에서는 그렇다 치고 교도소라는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개설 확충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용자 급식에 지역 식자재 꾸준히 납품되면서 주연 변호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고 수용시설의 부정적 영향도로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주교도소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상주교도소의 경우에는 4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도관과 일반 직원 등 170명이 상주하게 되며, 매일 찾아오는 면회객은 50명 내지 7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공무원 일을 보고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도 있어서 지역의 이로운 공공기관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대구 타성군의 경우도 면회나 관리 공무원 말고도 교도소 내에 6,642제곱미터의 운동장과 국제교육의 축구장이, 실내체육관, 테니스장과 다목적 구장 등이 갖춰짐을 해서 수용자 2,100명, 교정공무원 540명이 근무해서 포항, 상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청송교도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옛 청송교도소 명칭이 2010년 8월 경북 북부 교도소로 바뀌면서 교도소 위치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까지 해소되고 있습니다. 청송이 경북 북부 교도소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 교도소는 수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십 배에서 수백 명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를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개통되고 교도소 있는 10분 거리에 2개의 나들목이 생기면서 면회객은 충분히 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1,000명의 교정 공무원이 거주하면서 인구 감소도 막아주고 있으며 일석이조라고 하죠. 게다가 공무원 가족들을 포함하면 교도소가 위치한 인구의 최소 20-30%는 이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정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는 환영받지 못할 이 공공기관이 몸값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반열에까지 오르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죠. 요즘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